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인강 중등부에서 과학을 맡고 있는 최유선입니다. 자, 벌써 우리가 중학교 새내기 학교생활 가이드 2부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고 계신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자유학년제 그리고 자유학기제라고 하면 방학의 연장선이 아닐까? 공부보다는 노는 학기가 아닐까 하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이번 시간 통해서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에 관련해서 주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지 선생님이 좀 고민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자유학년제가 무엇인가요? 자유학기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자유학년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중학교 1학년 동안의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희망과 관심을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을 합니다. 1년간 221시간이라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꿈과 끼를 살려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동안에 학생 참여형 수업 그리고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이런 자유학기 그리고 자유학년제는요.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이름만 봐도 어떤 활동을 할지 대충 감은 오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또 질문 주신 분이 많았어요. 자유학기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한 개 학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자유학년제와 거의 유사한데 학기만 1학기 또는 2학기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학교의 재량으로 진행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입학하시는 우리 수서중학교의 경우에는 1학년 1학기에서는 자유학기제 활동을 하고요. 2학기에는 다른 학기와 마찬가지로 시험도 보는 지필고사가 이루어지는 일반 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자유학기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221시간이 아니라 170시간만 자유학기 활동을 하는 데에 활용이 된다는 점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유학년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줄어든 시간 내에서 여러분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자유학기 그리고 자유학년제에서는 여러분이 생기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많아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서울에 있는 일반고 그리고 자사고 또 특목고 등등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생기부에서 확인을 하는 목록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출결 당연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성실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진로희망, 창의적인 체험활동, 자유학기 활동, 독서활동,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기소개서 등등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교과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등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자유학년제 그리고 자유학기제에서 여러분은 하는 모든 활동지 작성 그리고 참여 태도 등등이 여러분의 생기부를 작성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실하게 참여를 하시고 활동지 작성도 대충 하지 마시고 성심성의껏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학기제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교과와 관련된 특별한 수업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탐색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주제 선택 활동에 대해 질문이 들어와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흥미와 관심사를 반영한 교과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화모 중학교에서 오물조물 쿡쿡 수업이라는 예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활동이 어느 교과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자, 첫 번째 실습 시간에는요. 칼 사용법, 그래서 칼을 어떻게 잡는지 써는 방법 이런 것 등등을 봤고요. 불 사용법 또는 토핑을 얹은 유부토만 만들기 이런 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요. 한식과 양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햄버거를 만들었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쌀로 만드는 밥과 떡의 원리, 우리나라 명절과 정통 음식, 송편 만들기 등등을 진행했어요.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이 주제 선택 활동은요, 영양교과와 관련된 주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 선택 프로그램 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교과랑 관련이 되어 있는 주제 선택을 내가 고를지 고민을 하신 후에 특정 수강 신청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한 수업을 한 학기에 이제 여러 번 듣게 되는 과정이 바로 주제 선택 활동에 해당을 합니다. 정말 다양한 교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흥미에 맞추어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진로 체험 활동도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로 체험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째로는 현장 직업 체험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현장에 가서 직업 체험을 직접 한번 해보는 활동인데요. 이제 관공서, 회사, 병원, 가게, 시장 등등과 같은 현장 직업 체험 일터에 가서 활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요, 직업 실무 체험이 있는데 이것은 현장 일터가 아니라 모의 일터에 가서 활동해 보는 거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현장 직업인과 인터뷰 등등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장 견학이 있는데 이건 가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터나 직업 관련 홍보관 등등에 이제 가게 되면 여기에서 생산 공정 그리고 산업 분야 등등을 견학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과 체험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중학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면 좋겠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특성화고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과가 있죠. 예를 들면 베이커리 학과, 그리고 실용음악학과 등등에 관련된 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험해보고 혹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전공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체험해볼 수 있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캠프가 있는데요. 이건 특정 장소에서 진로 실리 검사나 혹은 직업 체험, 상담, 멘토링, 특강 등등을 들을 수 있게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가서 수강하는 제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강연이 있는데요. 기업 CEO나 혹은 전문가 등의 여러 분야 직업인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구성이 된 것이 전문가의 강연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7가지 중에서 1가지 또는 2가지 정도의 선택을 이제 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채택한 프로그램에 맞추어 여러분이 진로 체험 활동을 매년 다르게 수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좀 보려고 하는데 자유학년제가 고등학교 입시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비해서요, 중학생이 되면 이때부터는 생기부 관리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하는데 이때 이런 자유학년제 활동이 정말 많이 반영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활동하는 이 내용이요, 생기부에 기록이 되고 이것은 고등학교 입시에 크게 반영이 됩니다. 고등학교에서요, 생기부를 받아보았을 때 정말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1학년 자유학기 그리고 자유학년제 활동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고등학교 입시용에서 생활기록부의 일부를 선생님이 좀 프린트를 해와 봤어요. 이 중에서 이제 보다시피 1학년 1학기에 하는 활동 중에서 4가지 영역에 대해 차례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입력이 된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이미 학생 거라서 가려두었지만 진로 탐색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학생은 진로 체험 5반에 들어가게 되어서 진로 직업 모의 체험으로 애니메이터에 대한 정보를 얻고 플립 애니메이션 만들기 활동을 원격으로 참여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을 선택을 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전부 다 생기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수하게 활동을 하게 되었을 시 이 분야에 좀 능력이 좋으면서 우수하게 참여함이라고 잘 적히는 내용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이 왜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또는 이 학생이 이 반에서 나의 진로 찾기 활동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고 진로 관련 그림 그리기를 원격으로 참여함이라고 했어요. 이 친구가 그림을 그려서 성실하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생기부에 적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자유학년제 기간 동안 보는 단원평가 등도 성적에 중요하게 들어가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신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자유학년제 시간 동안에는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수행평가로 단원평가를 보게 되는 경우 이건 성적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은 네 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시험 점수에 따라서 생기부에 적히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마다 과목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점수의 영역대에 따라서 적히는 생기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술형 답안 등등에서 여러분의 답안이 정말 개념을 반영한 조리 있고 참신한 답변이 적혔다면 이와 관련된 것들도 생기부에 충분히 적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원 평가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준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질문인데 2학년부터 성적이나 전교 등수가 생기부에 적히는 건가요?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자유학기제의 경우에는 1학년부터 성적이 생기부에 적힙니다. 여러분 생기부에는요 시험을 본다면 그 점수가 무조건 적힌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예를 들어서 2학기를 일반 학기라고 한다면 2학기부터는 지필고사를 보겠죠. 그럼 이 지필고사의 성적이 당연히 생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등수는 기본적으로 생기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1, 2, 3학년 마찬가지로요 모든 학년이 다 등수는 생기부에 적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자주 들어오는 질문과 해당 사이트에서 나온 답변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한 학기에 자유학기를 실시하는 경우에 자유학기가 아닌 학기에는 정기고사, 즉 지필고사, 중간 기말고사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실시하고 성적 산출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유학기제가 아닌 학기에는 일반 학기가 되겠죠. 2, 3학년과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2, 3학년과 같이 중간 또는 기말고사와 같은 지필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합산해서 학기 말 성적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적표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어떤 과목에서 ABCD, E 중에 어떤 알파벳을 받게 되었고 몇 점 정도 받았는지가 모두 다 성적이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요 반드시 지필평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학년제와 마찬가지로 수행평가 등등의 다양한 방식의 과정 중심 평가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과목마다 무조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만으로 학기 말 성적을 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2026학년도 고입 전형의 내신 성적 합기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라는 말인데 이런 질문이 이제 왜 나오냐면 어떤 학교는 이제 자유학년제를 채택해서 1년 내내 시험을 안 보고 어떤 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채택해서 2학기에는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 3년 동안의 성적을 산출할 때 일반 학기가 한 학기라도 있었던 자유학기제로 했던 이 학교에서는 성적을 어떻게 매기냐라는 질문을 주신 건데요. 우선은요. 2023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이 연도에는 현행과 같이 1학년 성적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더라도 2, 3학년의 이 내신 성적만 가지고 총 내신 점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개 학기만 고등학교 입학에 쓰이는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데 쓰인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일반 학기 1학년 2학기 동안에 시험은 보긴 보는데 성적에 안 들어가니까 시험 못 봐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내용 전부 다 생기부에 적혀 들어가게 되면서 교과 시간에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했는지는 늘 기록이 가능하다는 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과학고와 마찬가지로 이제 몇 가지 특목고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과학고가 목표인데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이용해야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학고도요. 어쨌든 학교에서 학생을 평가를 해서 적절한 학생을 선발을 하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1학년 때는 과학과 관련된 주제 선택을 선택하는 게 어쨌든 좋겠죠. 그리고 진로 탐색, 동아리 등등에 들어가서 적절히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의 생기부를 받아보았을 때 과학에 정말 관심이 많은 학생이구나, 이러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봤었구나 하고 참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반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활동 말고도요 챙겨야 하는 게 교과 시간의 활동이에요.
교과 시간에 교과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의 이제 수행 능력을 보고 나서 어떤 것들을 수행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지를 생기부에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줄여서 과제특, 즉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인데요. 이것을 챙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정말 딴짓 안 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거 성실하게 참여하시면 분명히 잘 적히실 수 있습니다. 자, 자유학기제는 노는 분위기인가요? 라는 질문도 좀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필고사 형태의 시험만 없을 뿐이지 수업 활동의 모든 것이 평가되는 어찌 보면 더 까다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 시험 점수만 가지고 점수를 낼 수 있겠지만 이런 자유학기제에서는요. 여러분이 매시간 작성하는 활동지, 여러분이 참여하는 발표 또는 등등의 활동 등등이 모두가 다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긴장 늦추지 말고 열심히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과제특을 관리하는 방법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 시간에도 특히 여러분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는 거 주의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러면 2, 3학년이 시험을 볼 때 1학년은 무엇을 하나요? 등등이 있었는데 이때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내 활동 그리고 교외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외로 나가게 된다면 과창과학관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뮤지컬을 관람하는 등의 이제 외부에서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꿈이 자꾸 변하는데 진로에 맞춰서 동아리도 가입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진로가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과목들을 선택하고 동아리도 선택하고 하면 좋겠죠.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다양한 수업을 들으면서 경험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수업은 일단 굉장히 많고요. 이 중에서 다양하게 선택을 하면서 어떤 과목에 내가 흥미를 느끼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때 내가 잘 하는지 파악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자유학기제 그리고 자유학년제와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처음 접하는 제도인인 만큼 다들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4부 영상, 2부 2강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 강의로 자기주도 학습하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